축구화에다가 여자친구 이름을 새겼어요. 근데 어떻게 헤어졌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이니에스타가 축구화는 바꿔도 그 밑에 스터드는 절대 안 바꾼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과연 그 스터드가 뭘까요? 자, 그리고 살라는 축구화를 일부러 살짝 찢어서 신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은 축구화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 들어갑니다. 축구화 뽕에 예민한 선수들. 자, 이니에스타 선수는 원래 구형 나이키 TM4를 신었어요. 이 축구화 밑에를 보면 앞쪽은 동그란 스터드, 뒤쪽은 길쭉한 스터드야. 특이하죠? 자, 그 이후에 이니에스타가 나이키에서 새롭게 출시한 CTR 마에스트리의 메인 모델이 됐어요. 근데 그 축구화의 스터드는 모양이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이니에스타가 스터드를 싹 다 바꿨어요. 원래 신던 대로. 자,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비셀고베의 유니폼 스폰서인 아식스랑 축구화 스폰 계약도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 축구화도 당연히 이니에스타 입맛에 맞게 앞에는 동그랗게 뒤에는 길쭉하게. 자, 그러면 이니에스타는 왜 이런 스터드를 선호하는 걸까요? 일단 뒤쪽에 있는 길쭉한 스터드는 땅에 잘 박히죠. 접지력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 킥이나 슈팅을 할 때 디딤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일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플레이 특성상 가속, 감속, 방향 전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확실하게 박히는 게 중요한가 봐요. 자, 그러면 앞쪽의 스커드는 왜 동그랄까요? 그거는 아마 발 앞쪽의 중족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저번에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발바닥 앞쪽에 길쭉한 뽕이 박힌 축구화를 신은 선수들이 중족골 부상을 많이 당했다. 방향 전환할 때는 발 앞쪽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럴 때 뽕이 동그라면 발을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서 충격을 흡수한다고. 근데 뽕이 길쭉하면 어때요? 접지력이 하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돌지를 못해. 그러면 그 충격이 중족골에 오롯이 가해져. 그럼 부상 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니에스타가 앞쪽에는 동그란 뽕을 선호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발바닥으로 공을 많이 컨트롤하죠. 발바닥 컨트롤은 보통 발 앞쪽으로 하니까 고를 때 동그란 뽕이 괜찮을 수 있어요. 볼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도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길쭉한 뽕은 각자가 주장하는 방향이 있잖아. 왠지 내 맘대로 볼이 안 따라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아식스는 보통 앞발 안쪽에 스터드를 3개만 박는데요. 근데 이니에스타는 여기에 4개를 박아달라 이렇게 특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니에스타가 셔플이라든가 라크로케타라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려다가 안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 안쪽 스터드의 접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뽕 3개가 바뀌는 것보다는 4개가 바뀌는 게 더 안 미끄러울 거 아니야. 실제로 스터드 간의 간격이 너무 멀면 미끄러져요. 첼시에서 뛰었던 맨디 골키퍼도 첼시에 합류한 이후에 골킥을 하고 나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뽕과 뽕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디딤발이 항상 미끄러진 거예요.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미끄러졌대요. 아마 중간에 뽕들을 더 박아가지고 스터드끼리의 간격을 좁혔겠죠? 그러면 땅에 더 잘 박힐 거고 접지력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안 미끄러지겠죠. 자, 그리고 맨시티와 리버풀에서 뛰었던 제임스 밀러 선수는 스터드가 아니라 축구화 밑창을 특수 제작했어요. 밀러가 과거에 발 부상을 몇 번 당해가지고 축구화 바닥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특수 탄소판으로 밑창을 제작했대요. 참고로 이 작업은 나이키가 해줬대요. 근데 밀러의 말에 따르면 나이키는 축구화 스폰해주는 선수한테 축구화 띡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선수가 원하는 디테일한 수정을 다 해준대요. 아마 그렇게 탑 레벨의 선수들이 원하는 디테일을 신제품 개발에 반영을 하겠죠? 안 그래도 나이키 축구화 만드는 작업장 보니까 유명 선수들의 발을 그대로 본떠놓은 모형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나 봐요. 축구화를 바꿔 신는 선수. 자,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존 테리는 한 경기에 축구화를 3개나 신었습니다. 워밍업 때 하나, 전반에 하나, 후반에 하나. 도대체 왜 그랬냐? 존 테리의 말에 따르면 축구화는 한 번 신으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약간 커져가지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덜해지는 거지. 그게 너무 싫은가 봐. 그래서 잠깐 신고 또 새 거 꺼내가지고 신는 거야. 다 일회용이야. 돈이 썩어나 아니지. 그만큼 디테일에 집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살라 선수도 전 후반 다른 축구화를 신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심리적인 거였어요. 살라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되기 직전 경기였죠. 리버풀 대 뉴캐슬. 그때 전반에 살라가 PK를 실축을 했어요. 그래서 살라가 생각한 게 똑같은 축구화를 계속 신고 있으면 전반에 PK 놓친 게 자꾸 생각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꿔 신은 거죠. 결국 후반에 맹활약했습니다. PK가 또 났는데 그걸 성공시키면서 후반에만 2골 1어시. 아예 효과 좋았다. 자, 그리고 그릴리시도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축구화를 고집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스톤빌라에서 뛸 때 신었던 요 축구화 하도 낡아가지고 그 발가락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왜 요런 축구화를 신었을까요? 그릴리시의 말에 따르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요 축구화를 신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골도 넣고 어시도 하고 팀도 계속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화가 행운의 축구화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 때도 신은 거지. 결국 아스톤빌라의 승격을 이끌었죠. 축구화에 변형을 가하는 선수. 자, 살라 선수는 오른쪽 축구화의 바깥쪽을 잘라서 신은 적이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칼로 쨌나봐. 양말까지 보이잖아. 자, 그럼 왜 이렇게 잘라서 신었을까요? 그쪽 발가락에 부상을 당해서 거기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려고 좀 벌려가지고 꽉 안 조이게. 자, 그리고 맨시티에서 뛰는 그바르디올 선수는 월드컵에서 축구화에다가 흰색 테이프를 감았어요. 아마 이 축구화가 끈이 없다 보니까 발을 꽉 잡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축구화는 쫀쫀한 재질이어가지고 발을 넣을 때는 쫙 늘어났다가 발을 넣고 나면은 확 잡아주죠. 그러니까 끈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많이 신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헐렁한 느낌이 좀 있나봐. 근데 그렇게 헐렁해지면 방향 전환할 때 발이 밀리잖아. 그러면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발바닥에 가해지는 마찰이 심해지니까 물집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바르디올 선수는 그 이후에도 끈
끈 없는 축구화를 계속 신다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끈이 있는 축구화를 신고 있어요. 아무래도 발을 꽉 잡아주는 게 좋은가 봐요. 아디다스에 따르면 끈 없는 축구화를 만든 이유가 선수들이 드리블을 할 때 끈에 공이 닿아가지고 공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바르디올은 수비수잖아. 드리블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끈이 있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자, 축구화의 변형을 가한 선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독일 대표팀 미넨 맨유에서 뛰었던 슈바인슈타이거. 이 선수는 어떤 변형을 가했냐면 축구화에다가 여자친구 이름을 새겼어요. 여자친구가 모델이었거든요. 이름은 사라 브랜드너. 그래서 축구화에다가 사라라고 이름을 새긴 거야. 아, 근데 어떻게 헤어졌네? 그래서 그 이름을 유성 매직으로다가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래도 뭐 몸에다가 문신 안 한 게 어디예요, 그죠? 똑같은 축구화만 고집하는 선수. 토니 크로스가 아디퓨어 사랑하는 건 너무나 유명하죠. 또 이 영상에 그 얘기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패스. 재밌는 건 우리의 김민재 선수도 토니 크로스처럼 단종된 모델을 계속 신고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 바로 나이키 팬텀 베놈 엘리트 FG. 나폴리에서도 월드컵에서도 계속 요걸 신었어요. 근데 색깔은 계속 바뀌어요. 자, 김민재 선수는 미넨으로 이적한 다음에 나이키 팬텀 GX라는 모델을 잠깐 신었었어요. 근데 한 2달 신다가 다시 원래 모델로 돌아갔어. 이게 축구화도 궁합이 있어, 확실히. 끈을 풀고 뛰는 선수. 자, 바르셀로나의 가비 선수는 경기 중에 축구화 끈을 풀고 뜁니다. 왜냐? 끈을 묶을 줄 몰라서. 아, 진짜 리얼. 그러니까 일부러 끈을 풀고 뛰는 건 아니에요. 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끈이 풀리는 거야. 근데 다시 묶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뛰는 거죠. 팀 동료인 니코 곤잘레스가 경기 중에 가비의 끈을 묶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요런 말을 남겼어. 자, 이제 배울 시간이야. 끈 묶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가비의 지인들 말에 따르면 가비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뛰었대요. 사실 끈이 풀리면 축구화가 조금 헐렁해질 수도 있고 또 끈 밟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자, 참고로 가비의 축구화는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스터드 모양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오른발은 동그란 뽕이고 왼발은 길쭉한 뽕이야. 이렇게 다르게 신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많습니다. 일단 가비가 오른발잡이죠. 그러면 킥이나 슈팅할 때 왼발을 디딤발로 놓쳐. 그러면 접지력이 중요하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왼발에 길쭉한 뽕을 박은 거다.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발에 동그란 뽕을 박은 이유는 아까 이니에스타 말씀드릴 때 발바닥 컨트롤,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발바닥 컨트롤은 보통 주발로만 하죠. 그래서 볼을 자유자재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동그란 뽕을 쓴 게 아닐까. 축구와 전자레인지. 자, 첼시의 드레싱룸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자르가 햄버거 데펴 먹으려고가 아니라 축구화를 데피려고. 겨울에 축구화가 차가우면 신을 때 느낌이 너무 싫죠. 그리고 가죽에 얼어가지고 발을 넣기도 힘들어. 특히 요즘 축구화는 끈이 없고 쫀쫀한 재질이다 보니까 발 넣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신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신기 좋죠. 자, 첼시는 이 전자레인지를 2021 시즌부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 갈 때는 코드를 뽑아가지고 챙겨간대요. 그리고 맨시티에도 부츠 스티머가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프레데터의 탄생 배경. 자,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축구화는 지단, 베컴 같은 선수들이 신으면서 엄청 유명해졌죠. 그 특유의 발등 안쪽에 있는 고무돌기가 참 신선했었죠. 자, 근데 그 고무돌기의 디자인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크레이그 존스턴입니다. 리버풀이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팀에서 뛰었던 미드필더입니다. 그분이 은퇴 후에 호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한테 축구 레슨을 해준 거예요. 하루는 애들한테 바나나 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공 이렇게 휘어서 차는 거.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하려고, 자, 얘들아, 요거는 탁구처럼 공의 바깥쪽을 비껴 차가지고 스핀을 줘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희 축구화에는 탁구채에 있는 고무가 없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존스턴은 집에 가서 탁구채에 붙어있는 고무를 떼가지고 잘라서 축구화에다가 붙인 거죠. 그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보니까 효과가 있더래요. 그래서 존스턴이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에 찾아가서 요런 모델의 축구화를 한번 내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하지만 존스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베켄바우어, 루메니게 요런 선수들한테 이 축구화의 모델을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역시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무튼 그 전설적인 선수들을 모델로 해서 축구화에 따라서 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캠코더로 촬영을 한 거야. 그 영상을 갖고 아디다스 본사로 다시 갔대요. 그리고 딜이 된 거야. 근데 디자인은 조금 그랬나봐요.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디자인을 다시 예쁘게 해가지고 프레데터 축구화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사실 아디다스가 1992년에 거의 파산에 가까웠대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줬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축구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을 드려봤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구화가 은근히 개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어. 요즘에는 스타 선수들도 축구화 스폰해주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 돈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돈을 많이 받대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무게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게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축구화가 퍼포먼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거죠. 참고로 해리 케인은 스케쳐스라고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에서 만든 축구화를 신어요. 보니까 케인 말고 스케쳐스 축구화 신는 선수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러닝화 전문이라고 하는데 러닝화를 하다 보니까 축구화가 좀 편한가? 아니면 돈을 겁나 많이 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